여러분, 오늘 이야기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욕실은 우리가 매일 들어가고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욕실 바닥과 세면대, 그리고 수도꼭지 주변에 하얗게 끼어 있는 물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어르신, 계속되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 그리고 원인을 추적해보니 공통적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욕실에 쌓여 있던 물때였습니다. 한 70대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관절이 좋지 않아 무릎이 시큰거려도 매일 아침마다 습관처럼 욕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꼭지 아래에는 하얀 얼룩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시 껴있는 그 얼룩 때문에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늘었습니다. 결국 그냥 방치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샴푸병까지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고 허리와 무릎은 타박상으로 시커멓게 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근육과 인대가 많이 손상돼서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나는 욕실을 매일 닦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울분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때는 단순한 얼룩이 아닙니다. 물때는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미끄럼 사고를 일으키고 세균이 달라붙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물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 더 단단해지고 청소를 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위에 세균과 곰팡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달라붙으면서 욕실 전체가 위험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욕실 물때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얀 얼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암살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욕실 청소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집 욕실을 직접 보았고 그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물때가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강력한 세제를 써도 매일 닦아도 다시 생겨나는 물때. 왜 그럴까요? 바로 물때의 정체와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물때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뿌리째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쉽게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제도 닦았는데 왜 또 생겼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때는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증발하면 이 미네랄이 남아서 표면에 하얗게 굳습니다. 이게 바로 물때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비누 찌꺼기, 샴푸 성분, 세제 잔여물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더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 물때의 가장 큰 문제는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금세 번식합니다. 한 번은 고객댁에서 물때가 심한 세면대를 청소하다가 현미경 검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도꼭지 주변의 물때 표면에서 일반 세균과 곰팡이균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즉, 매일 손을 씻는 바로 그곳이 세균 온상이었던 거죠. 물때는 안전에도 큰 위협을 줍니다. 바닥 물때가 쌓이면 겉으로는 마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미끄러운 막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맨발로 들어갔다가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경험상 욕실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물때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때는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샤워할 때 물때 표면에 붙어 있던 세균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약한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또한 물때가 두껍게 쌓이면 악취까지 발생해 욕실 전체가 쾌적하지 못해집니다. 여러분, 물때는 단순히 하얀 얼룩이 아닙니다. 세균이 달라붙는 거대한 발판이자 낙상 사고를 부르는 미끄러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만 닦는 게 아니라 화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때를 없애보겠다고 무조건 강력한 세제를 쓰거나 손에 잡히는 아무 도구로 마구 문지르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 얼룩이 지워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세제 과다 사용의 함정입니다. 물때가 잘 안 지워진다고 해서 산성 세제를 한 번에 확 붓거나 염소계 세제를 마구 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얼룩이 옅어지는 것 같지만 이 강한 성분들이 욕실 타일 표면을 부식시키고 실리콘 틈새를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물때가 더 잘 달라붙는 표면이 되어버립니다. 즉, 세제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도구 사용입니다. 철 수세미, 칼날 스크래퍼, 거친 사포 같은 걸로 물때를 긁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얼룩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타일과 세면대 표면에 미세한 흠집을 남깁니다. 이 흠집은 물때가 다시 끼는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 물때가 달라붙을 수 있는 홈을 스스로 파주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청소를 했다고 안심하고 샤워 후 물기를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물이 증발하면서 미네랄 성분이 남고 새로운 물때가 바로 시작됩니다.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왜 또 생기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지막 관리 단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아이가 셋이라 욕실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 늘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루에 두세 번씩 욕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닥 물때가 계속 심해져서 청소 의뢰를 주셨습니다. 가보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이들 샤워 후 물기를 그대로 두고 나갔고 부모님은 어차피 곧 다시 청소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셨던 겁니다. 결국 하루에 수차례 청소를 했음에도 물때는 더 두꺼워지고 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청소를 아무리 자주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물때는 반드시 다시 생깁니다. 강력한 세제, 거친 도구, 불완전한 마무리. 이 세 가지가 바로 물때를 더 키우는 잘못된 청소법입니다. 저는 청소 전문가로서 단언합니다. 욕실 물때를 없애려면 단순히 세게, 자주 닦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표면을 보호하면서 뿌리부터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때는 수돗물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굳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로만 닦아내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구연산과 베이킹소다입니다. 첫 번째,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레몬이나 귤 같은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산 성분입니다. 산성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녹여주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물때의 주범인 석회질은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구연산을 뿌려주면 화학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저는 구연산수를 분무기에 희석해 담아 욕실 타일과 수도꼭지 주변에 뿌립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면 단단히 붙어있던 물때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성 물질로 비누 찌꺼기나 기름 성분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욕실 물때는 석회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누 찌꺼기와 세제 성분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만으로는 부족하고 베이킹소다를 함께 써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구연산으로 1차로 물때를 녹인 뒤 베이킹소다를 솔에 묻혀 문질러 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표면의 미끈거림과 찌든 때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분무기에 구연산수를 만들어 물때가 낀 부분에 고르게 뿌립니다. 비율은 물 500ml에 구연산 가루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2단계, 최소 10분은 기다려줍니다. 이 시간 동안 구연산이 물때를 화학적으로 녹여줍니다. 3단계, 베이킹소다를 솔이나 수세미에 묻혀 물때 위를 문질러줍니다. 이때 구연산과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화학 반응입니다. 거품이 생기면서 얼룩을 들뜨게 만들어 제거 효과가 배가 됩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마른 걸레로 닦아줍니다. 이 루틴은 저도 수많은 현장에서 검증해 본 방법입니다. 강력한 화학세제를 쓰지 않아도 되고 표면에 흠집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서 아이가 있는 집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는 효과적이지만 금속 표면에 장시간 방치하면 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0분 정도 반응 시간을 준 후에는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또한 실리콘 틈새처럼 곰팡이가 자리 잡은 곳은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루틴은 어디까지나 물때 제거에 초점을 맞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때 청소는 힘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화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구연산으로 녹이고 베이킹소다로 씻어내고 마지막에 헹구고 닦아내는 것. 이 4단계를 기억하시면 욕실 물때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물때를 한번 힘들게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또 생기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청소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생겨요. 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루틴만 기억하시면 물때가 아예 생기기 힘든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샤워 후 물기 제거 습관입니다. 물때의 시작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물이 마르면서 미네랄이 남아 얼룩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물을 남기지 않으면 물때도 생기지 않습니다. 샤워가 끝난 뒤 고무 와이퍼나 수건으로 바닥과 벽을 한 번만 훑어주세요. 단 12분만 투자해도 물때 발생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저는 고객 댁에 가면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를 매일 1시간 하는 것보다 샤워 후 1분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주 1회 구연산수 관리입니다. 물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부터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분무기에 구연산수를 만들어 욕실 벽과 수도꼭지에 뿌려주세요. 굳이 솔질까지 하지 않아도 산성 성분이 미네랄을 녹여주기 때문에 물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제가 늘 추천하는 예방청소법입니다. 세 번째, 환기와 통풍입니다. 욕실은 늘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물때가 더 빨리 생깁니다. 샤워 후에는 창문을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2-30분 정도 켜두세요. 공기가 통하면 물방울이 빨리 마르고 미네랄이 남을 틈이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만 바꿔도 물때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코팅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문 업체에서는 욕실 청소 후 표면에 코팅제를 발라 물때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간단히 주방세제를 물에 희석해 바닥이나 수도꼭지 표면을 가볍게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코팅 효과가 있습니다.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겨 미네랄이 바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죠.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관리해도 가족 구성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샤워 후 바닥에 물 뿌리지 않고 사용한 뒤 환풍기를 켜는 습관을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에게는 욕실에 들어가기 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물때 관리에 성공한 집과 실패한 집의 차이는 청소 횟수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10분씩 청소하는 것보다 샤워 후 1-2분 관리와 주 1회 구연산수 뿌리기가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때 청소의 진짜 비밀은 예방 루틴에 있습니다. 청소는 한 번의 전투라면 예방은 끝나지 않는 전쟁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욕실은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욕실 물때의 정체와 위험성, 그리고 뿌리 뽑는 방법과 예방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물때는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속에는 세균이 달라붙어 가족의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고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집은 물때 때문에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또 어떤 집은 피부 트러블 때문에 피부과를 전전하다가 결국 원인이 욕실 물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집 욕실 어딘가에 하얗게 끼어 있는 그 얼룩,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요. 구연산 1스푼, 베이킹소다 1스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강력한 화학세제나 값비싼 전문 장비 없이도 물때를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실은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늘 미끄럽고 지저분하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욕실이 반짝이고 공기가 상쾌하다면
우리는 매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물때는 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원리로 뿌리 뽑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집 욕실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욕실을 다니며 깨달았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욕실이 오늘부터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귀로 듣는 건강한 하루, 여기는 건강 책방입니다.